거기에는 꼼수가 있다. 그 꼼수는 뭐예요? 모든 시세 차익은 정부와 시공사가 다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국토부가 무주택자와 청년 이런 신혼부부들을 위한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그동안 내세웠던 누구나 집에 대한 택지 공모를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 이 보도자료가 나왔는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뒤에 가서는 판서를 통해서 앞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집 택지 공모에 대한 자세한 개요도가 나왔습니다. 위치를 본다면 화성 능동 일대인데요. 여기 뭐 3기 신도시도 추가적으로 발표한 지역이죠. 이 병점역 인근에 있고요. 의왕역 인근에 있는 의왕 초평 일대고요. 인천 검단 일대 굉장히 많은 누구나 집 택지 공모를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자, 누구나 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좀 저렴한 임대료로 약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품질 좋은 아파트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분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10년 이후에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의문이 듭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 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주요 특징은 임대 종료 후에 주택의 처분 방식을 사업 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 전환 가격으로 무주택자 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점, 개발 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라는 점, 이 협력적 소비와 공유 경제에 기반한 주거 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확정 분양 가격으로 가격을 산정한다면 메이드급 1군 건설사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저는 들어오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사업성이 안 납니다. 또한 나중에 분양을 받고 난 이후에 개발 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서로 공유한다라고 합니다. 10년 이후에 분양 전환이 되면 그 집은 내 집이 되는 건데 이 누구나 집은 내 집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업자와 개발 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따라서 시세 차익은 반반 서로 공유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공공주도 복합사업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확정 분양 가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 전환 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 분양 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공모 사업지는 공모 시점, 감정 가격의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약 1.5%를 적용한 주택 가격을 분양 전환 가격 상한으로 정했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 사후 분양가 산정 방식에 대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시공사들이 과연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약 1.5%로 적용을 했는데 사업성이 하나도 안 나요. 수익이 안 나는데 안 나는 상황에서 누가 이걸 1군 메이드급 건설사들이 참여할까요? 말도 안 되죠. 우리 2007년도만 하더라도요 30평대 일반 분양가 얼마였습니까? 3억 4억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입니까? 그게 지금 얼마예요? 약 7억에서 9억까지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200%가 상승을 했는데 10년 후에 약 15%밖에 안 올라간대요. 1군 건설사들이 참여할까요? 과연? 두 번째, 사업자와 임차인의 이 공유 방안에 대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확정 분양 가격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공공주도 복합사업과 뭐가 다릅니까?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 결국엔 확정 분양 가격, 딱 분양가를 책정하고 그 이상만큼 집값이 10년 이후에 올라갔다? 그러면 집주인이 집을 팔 때 차익 실현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을 임차인과 사업자가 서로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공공주도랑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이게? 결국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경 아닙니까? 아니 10년 이후에 확정 분양가로 분양을 받은 사람은 그 집이 내 집이 온전히 된 건데 내가 왜 사업자랑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세 차익을. 말도 안 되죠.
이 결국에 뭡니까 이게?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차익 나는 시세 차익분은 서로 공유하도록 제시한 겁니다. 주택을 분양받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거주를 통해 주택의 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을 좀 고려해서 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 기간에 따라 경제적인 혜택, 인센티브를 좀 공유하도록 방안을 제시토록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분양을 받지 않는 사람한테는 조금 인센티브를 조금 주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인센티브를 얼마만큼 주겠다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이것도 뒤에 가서 엄청나게 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분양 전환에 따른 시세 차익 공유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하려면 뭔가 돈이 필요하죠. 이 돈을 어디서 충당을 하냐면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충당을 합니다. 보증금은 집값의 한 10% 정도를 이제 내고 10년 동안 임차를 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사업자는 그 보증금과 함께 거의 자본금의 70% 정도를 출자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융자를 받아서 저리 뭐 대출 융자를 받아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10년 이후에는 임차인이 분양 전환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자 이익이 연평균 1.5% 상승률을 적용해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굉장히 좀 낮게 형성이 되는 거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니 연평균 10년 동안 거의 약 200% 정도 이상 상승을 하는데 분양가가 그러면 연평균 약 15% 정도밖에 상승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 이게 이익이 나기는커녕 아예 손실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사업자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10년 이후에 시세 차익을 나는 걸 서로 공유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유하겠다. 이런 꼼수들이 지금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집에 분양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생각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판소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구나 집에 대한 주택 공급을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요약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에도 마찬가지 청년과 신혼부부 또는 무주택자 분들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양 시점에 분양가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 10년 분양전환이라는 아파트가 있죠. 2000년도 초반에부터 시작이 됐던 주택공급이었는데 임차인이 이제 10년 동안 임차로 거주하시다가 10년 이후에 분양을 받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판교에서부터 이제 벌써 10년이 돼서 분양전환하는 아파트가 나왔는데 애시당초 처음에 분양했을 10년 전에는 분양가가 거의 뭐 한 3억, 4억대 정도 형성했던 아파트 가격이 지금 분양가가 뭐 한 7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임차인과 LH 간에서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분양 시점에 분양가를 아예 확정하도록 이번에 누구나 집에서는 주택 공급 방안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양가의 10%로 임대료를 내면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10% 임대료만 처음에 선 지급하고 만약에 분양가가 예를 들면 뭐 한 5억이다 라고 한다면 뭐 한 5천만 원 정도만 임대료를 내면서 10년 동안 임차로 잘 거주하시다가 10년 이후에 분양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10년 후에 분양 전환이 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10년이 넘어간 이후에 시세 차익은 사업자와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 시세 차익이 나더라도 온전히 10년 이후에 내 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내 집이라면 100% 모든 시세 차익을 내가 다 소유하고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업자와 함께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했고 그 공유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0년 이후에 사업자가 70%를 가져갈지 90%를 가져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한 기준점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10년 이후에도 누구나 집이 될 수 있다. 내 집이 아닙니다. 누구나 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문제점. 첫 번째, 사업자는 수익성이 저하됩니다. 임대료를 이미 10%밖에 안 되어 있고 임대료가 너무 낮아요. 10년 동안 분양가의 10%만 내고
우리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너무나도 적다. 그리고 사실 모든 시공사는 분양가가 높아야지 수익성이 많이 나올 텐데 분양가를 이미 10년 전에 분양가로 확정을 지어버렸습니다. 연평균 1.5%를 계산을 해서 10년치를 계산을 해서 분양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따라서 1군 메이드급 시공사들은 임대료도 낮고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납니다. 온전히 자기 자본금 출자해서 집을 지어야 되고 융자를 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고 수익성도 나지 않는다. 따라서 1군 메이드급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2군 내지 3군 시공사들이 좀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두 번째, 여기에 공사비가 당연히 그러면 절감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공사비가 절감해진다면 결국에 이게 뭐죠? 품질 저하로 가는 거예요. 품질 저하. 품질이 좋겠습니까? 앞전에 우리 보도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품질 좋은 아파트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품질이 좋기는커녕 아니 수익성이 나려면은 공사비를 절감해야 되는데 공사비를 절감하면 품질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품질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사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세 번째, 10년 이후에 이 주택경기 리스크가 남아있다. 아니 우리 지금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인데 10년 이후를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겠습니까? 시공사들이. 만약에 지금은 장세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10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좋지 않다면 시공사들의 수익성은 하나도 남지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부담은 시공사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누가요? 1군 시공사들이 접근 안 한다. 그리고 1군 시공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습니까? 브랜드 가치였지 않았습니까? 브랜드 가치. 이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아니 공공지원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1군 시공사가 접근을 한다? 수익성도 없고 공사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품질이 저하되는데 1군 브랜드를 믿고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에 모든 부담은 시공사가 지어야 되는데 1군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훼손되는데 이분들이 부담을 하면서 공사를 하겠냐고요. 말도 안 되죠. 따라서 누구나 집에 대한 부분은 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집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의 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방식 자체가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주택 공급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는 꼼수가 있다. 그 꼼수는 뭐예요? 시세 차익을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서울의 공공재개발이건 공공재건축이건 공공복합사업이건 누구나 집이건 공공임대주택이건 결국에는 모든 시세 차익은 정부와 시공사가 다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팩트입니다.